네, 그래도 이대로 마감한다면은 뉴욕 증시만큼 밀리지 않고 오전장보다는 낙폭을 줄이고 나름 선방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 정리 또 임순재 대표, 이화진 과장과 함께 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고비를 좀 잘 넘기면 될 것 같은데 임순재 대표님은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하는 거 보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많이 타격받을 거라고 예측을 좀 하셨습니까? 네, 일단은 뭐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AI 관련 쪽으로 아마 오늘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그런데 오늘 관심 주는 AI를 갖고 나와서. 오, 그래요? 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그러면 바로 마감해 산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두 발의 총알이 있다면 뭘로? 요즘 뭐 총리하게 만드는데 네, 마지막 한 발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떤 종목이냐면요. 알체라와 케어젠을 갖고 오셨습니다. 지금 알체라가 네. 전혀 시도와 반대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오늘장 흐름만 놓고 본다면? 네, 그렇죠. 뭐 일단 AI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저께 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제 발표하고 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관련돼서 일단 뭐 뉴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주가가 이제 뭐 일단 소문에 사서 뭐 뉴스의 반란 형태로 해서 뭐 일단은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알체라 같은 경우는 뭐 AI 영상 인식 관련된 분야에서 뭐 상당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인식 관련돼서 뭐 기존의 뭐 결제 시스템 아니면 뭐 모바일 뱅킹 아니면 요즘에는 뭐 출입국 관리에서도 뭐 안면 인식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근에 이제 산불 예방과 같은 그런 이제 이상 현상을 감지하는 AI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뭐 그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 대주주가 이제 네이버 계열사인 이제 스노다라는 거에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알체란 지분의 그러니까 스노가 이제 알체란 지분의 11.7% 정도를 보유하는 이제 1대 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뭐 네이버의 이제 하이퍼 글로벌 X가 이제 출시된 이후에 아직 이제 시장에서 좀 덜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글로벌 X가 출시는 됐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일반 분들이 이제 베타 버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 등록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관련된 서비스가 어떠한 형태로 될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 변동이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네이버 하이퍼 글로벌 X에서 이제 뭐 AI 얼라이언스를 이제 구축한다라고 하게 되면 알체라가 뭐 주요한 이제 핵심으로 이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뭐 주가가 이제 어저께 급등을 한 이후에 오늘 좀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 현재 수준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손절은 10,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알체라 오늘 사도 돼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하락장에 나는 베팅을 해보겠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목표 주가 18,000원. 오늘은 실망 속에 네이버와 AI 주들이 하락은 했지만 뭐 챗GPT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이게 괜찮아진 네, 거니까 그렇죠. 이 서비스가 자리 잡게 된다면 하나의 시류로 또 대세주가 될 수 있다. 알체라를 선정해 봤고요. 또 이화진 과장님은 케어젠으로 바이오로 승부를 보시려고 하네요. 네, 뭐 당뇨, 비만 치료제 계속 꾸준하게 좀 핫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케어제는 그동안 이제 액면 분할하면서 오늘 새롭게 이제 재개됐습니다. 액면 분할 이전에 정영진 대표도 이제 장내 매수로서 계속 자사주를 늘리고 있는 좀 상황이고, 물론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2분기가 안 좋았던 거는 프로지스테롤 판매가 조조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고객사로 들어가는 납품이 어느 정도 지연되면서 3분기로 이제 이연되는 효과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이미 8월 초에도 펩타이드 관련 잠정 수출 예정치가 생각보다 안 좋았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만큼 아직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좀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9월 초가 되게 되면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펩타이드 관련 수출치가 조금은 다시 한번 개선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에도 지금 790억에 대한 인도네시아 독점 공급 이제 뉴스도 나왔고 점차적으로 인도와 4주 동안 그 임상 실험을 했을 때도 프로테스테를 먹고 혈당 조절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는 효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북미에 있는 아마존 효과에서 더해서 중국 그리고 인도, 캐나다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본격적으로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초에 회사가 가이던스를 이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뭐 1분기 때는 뭐 100억, 2분기 때는 한 60억, 굉장히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비만과 당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디글리스테롤에 대한 원료 자체가 단순하게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다이어트와 그리고 관련된 뭐 황반 변성에 관련된 이슈까지 임상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케어제는 향후의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오늘 같은 가격에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는 제가 5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35,000원인데 충분히 지금 가격대도 매수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도 매수가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5만 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제시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0.7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22%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 종목들 데브시스터즈부터 보겠습니다. 사실 최근 게임주를 둘러싸고 좋은 소식이 없었어요. 주가도 계속 밀리기만 했었고요. 그런데 데브시스터즈의 경우에는 쿠키런 킹덤과 이번에 신작의 겹 호재가 더해지면서 어제도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반응 속에서 데브시스터즈 조금 더 들고 가도 괜찮을지 이화진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서요. 네. 이 데브시스터즈가 지금 좀 전반적으로 게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약발이 좀 오래 가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 넥슨 게임즈 이제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의 신작을 출시했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좀 안 좋았다는 흐름.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 2시간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과연 중국 외자 판호에 대한 효과가 이제 게임주가 투심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의구심도 굉장히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스토리는 좋죠. 브렉시트 새로 신작 나오고 쿠키런 킹덤이 중국에서 어느 정도 사전 내약이 굉장히 호재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기대감으로 오른다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미 펄어비스, NC소프트 여러 회사들이 크게 이제 한번 피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신중하게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외자 판호 당연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시장이 전 세계에서 거의 70조 정도에 대한 시장 규모를 모바일 게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큰 시장인 건 맞기 때문에 맞으나 이미 중국은 텐센트 게임즈나 여러 로컬 브랜드가 이미 시장을 그만큼 쿠키런 같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동안 자기 전에 한 2시간 쿠키런하고 잤던 그때가 있었는데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데브시스터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주에 대한 투자 심리 때문에 X 의견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종가의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좀 분할 매도 타이밍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인상가 보도록 하죠. 소금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또 소금 관련주가 이번에 그 오염수 방류로 인해 재부각받고 있습니다. 현재 10% 가깝게 오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수산물 시장 가면은 다 생선 가격을 낮추고 있대요.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소금도 미리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데 더 이상 그럼 테마주가 아닌 추세로서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소금 뭐 사재기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오염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지만 일단 뭐 방출이 시작됐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소금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생각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뭐 소금 사재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금 사재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굳이 지금 뭐 소금에 관련된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뭐 관심 있게 보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그냥 원전 관련돼서 뭐 오염수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들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건 좀
과한 그런 반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분들이 바다에서만 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소금 광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산에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히말라야 소금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고급 소금 같은 경우 이제 산에서 난다라고 보면 뭐 나중에 이제 문제 진짜 이제 뭐 오염이 돼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고 하면 그런 이제 해외 소금으로 충분히 소금 부분은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소금 사재기도 뭐 조금만 지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라앉는다라고 하면 뭐 일단 인상가가 뭐 테마적으로만 움직인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하진 과장님? 일단 저는 그런데 사실 이번 이제 사실 오염수 관련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좀 단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긴 있었는데 네. 물론 오늘 이제 막판에 전 상한가 간 종목들도 몇 개 있고 결국에는 이게 중국의 파급 효과가 더 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단순하게 이게 항상 옛날 이런 오염수 관련 이슈들은 뉴스 라인, 헤드라인 뉴스가 한 1주, 2주 정도 가다가 없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테마주도 식어버리는 흐름인데 과연 이번 중국의 이게 이번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뭐 판매 금지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좀 그런 이제 식품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여파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측면이게 되면 단순하게 테마가 아니고 실제로 실적으로 데이터가 쌓일 수 있는 효과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이번은 워낙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조금은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테마주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오를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여기서는 좀 나뉘어졌고요. 이번엔 여행항공주로 볼게요. 저도 오늘 제일 기분 좋게 본 기사였습니다.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추진한다. 그 추석 연휴 때 하루를 더 쉬게 한다. 그러면 연달아서 개천절까지 빨갛게 공휴일이 있는데 그럼 또 어디 하겠습니까? 여행 가겠죠. 롯데 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 호텔신라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여행 관광주를 이벤트를 이용해서 지금 사보는 게 어떻겠느냐 고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순재 대표님은 여행 관광주 접근해 보시겠습니까? 일단은 뭐 조금은 영향은 받겠지만 아주 크게 영향은 좀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10월 2일 날 물론 이제 그날 쉬게 되면 이제 6일 연휴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뭐 그때 연휴에 어딜 놀러 가시겠다라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현재 미리 예약이 다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지금 이제 임시공휴일을 하루 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소비 지출이 한 2조 4천억 정도 증가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 뭐 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휴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전반적인 국내 그러니까 소비가 개선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단순히 멀리 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아마 많이들 여행들을 다니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는 점. 이화진 과장님도 동의하시는지 이 여행 항공주들의 경우에는 추석 특수라면은 한 10월부터 이 열풍이 또 있을 거잖아요. 뉴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쯤에 접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쪽으로 몰아볼까요? 차라리 LCC 쪽으로는 계속 꾸준하게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좀 특히 제주 항공 같은 경우가 계속 잘 나왔었고 물론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유가나 환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대형 항공주보다는 오히려 LCC 위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항공주 같은 경우는 화물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크고 LCC는 대부분 다 이제 여객 위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꾸준하게 비행기에 대한 공급이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보다 3분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4분기까지 어주 덤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이번 연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LCC 위주로 훨씬 더 재무적인 개선 효과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제주항공이나 뭐 TA항공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본다면은 LCC 쪽으로 접근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주가에는 큰 반응하지 않고 있는 항공주들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원에너지 볼게요. 오랜만에 리튬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리튬 확보 전쟁 소식에 자회사가 부각되면서 강원에너지도 오늘 장중에 빨간불을 켰는데 현구가는 또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보합에서 마감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강원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어진 과정에 오랜만에 좀 리튬 좀 공부를 해볼게요. 네. 최근 추세 어땠습니까? 최근에 뭐 리튬 관련 이슈들은 사실 2차 전지가 양극재들이 이제 반등했을 때도 좀 크게 부각을 못 받았는데 네. 일단 그 이유 같은 강원엔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 걱정하고 있는 거는 사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요 최근에 하나 둘씩 조금 화해하는 좀 분위기를 좀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수출 관련 품목에서 중국 쪽에 하나 둘씩 그 20몇 개를 지금 제외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양극재와 이 리튬 관련해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중국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업체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아직 확정은 되진 건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리튬 업체들이 최근에 좀 반등을 강하게 못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뭐 양극재 같은 경우 뭐 양극재도 최근에 리튬 가격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에코프로와 같이 하짝법이나 공장을 하나둘씩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 업체들에게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원에너지까지 오랜만에 리튬주 들어봤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23,400원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